지하 그 신경이 죽지도 않았는데 신경치료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악한 일이 치과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 아말감이 떨어지거나 또는 인레이가 탈락하고 나서 그 하방에 변색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충치도 아니고 변색이죠. 긁어도 더 이상 긁히지도 않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 레진으로 그냥 막으면 돼요. 근데 그 까만 부분을 오염된 부분이라고 기어이 파가지고 신경을 죽여가지고 크라운을 씌우는 굉장히 사악한 치과 의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만 안 당해도 여러분 치아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도 당하지 말고요. 크라운도 당하지 마세요. 한번 보시게요. 자, 신경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사실 이 썸네일 사진 하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말감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또 아말감 하면서 치아 파절도 좀 일어나서 이 옆면이 좀 깨졌죠. 여러분, 이거 까만 거 충치예요? 아니에요? 충치 아니에요. 이거 다 변색이에요. 기구로 이거 긁으면 긁혀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여기 부분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 까만 부분이 신경과의 거리가 거의 한 5m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죠. 근데 이 멀쩡한 자연 치아를 색깔이 까맣다고 오염된 부분이라고 파가지고 기어이 신경을 노출시켜서 신경치료를 하는 제정신이 아닌 치과 의사들한테 잘못 걸리면 여러분 신경치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치과 의사가 일반인도 아니고 색깔이 까마니까 파고 없애야 된다. 색깔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런 환자들 오면은 이거 충치 아니고 치아 변색이니까 파지 않고 놔둬야 된다. 이거 파면 신경 노출되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경치료를 한다. 신경과의 거리도 멀죠. 뿌리끝 염증도 없죠. 그러면 사기가 맞습니다. 사기가. 아말감 한 개 깨졌죠. 그래서 아말감 또는 인레이를 하면 치아 파절이 잘 일어나요. 그렇죠? 아마 여기 46번과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를 아말감을 해서 치아 파절이 일어났거든요. 자,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끝 염증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신경치료를 하자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스탠다드 사진으로 찍어보면 제 거 엑스레이 장비의 센서가 지금 고장이 나서 하얀색 줄이 있는데 좀 무시하고 봐주세요. 치아가 파절이 됐는데 그 까만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신경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죠. 그 다음 결정적으로 뿌리끝 염증이 없잖아요. 자, 뿌리끝 염증이 없는 36번은 신경치료가 불필요하죠. 네? 근데 왜 그런 치아 파절이 일어나고 아말감 파절이 일어났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오른쪽은 파절이 안 일어났잖아요. 잘 쓰고 있는데 왼쪽은 아말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감이나 인레이는 치아와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죠. 치아 보호를 위해서. 교합 구조를 보면은 우측은 교합 유도가 안 나오고 좌측도 안 나오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교합 유도가 안 나오네요. 13, 43번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교합 유도가 나오고 왼쪽은 23번, 33번 사이 교합 유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말감이 깨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정을 안 해서죠. 교정을 안 하니까 아말감을 할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정을 했어야 되고 바이트를 검사를 해봤는데 물리네? 그러니까 치아를 아래쪽에서 찍었을 때 약간 환자 턱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의 원래의 교합을 보려면 앉아서 물었을 때를 봐야 되거든요. 자, 13번 물리고 14번도 교합 유도가 나오고 15번도 교합 유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측은 이렇게 교합 유도가 쭉 나오니까 교합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어금니에 아말감이 잘 안 떨어지는데 좌측은 여기가 떨어졌죠. 근데 왜 물리는 것처럼 보이냐면 치료 후 바이트를 찍은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여기 23번 안 물리고 24번도 교합 유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교정을 안 해서 치아 파절이 생긴 거니까 치아 교정을 먼저 하고 레진도 해야죠. 일단 레진 먼저 하고 치아 교정을 하든가.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를 봅시다. 상악에는 충치가 0개죠. 이걸 충치가 있다고 말하면 그것도 사기죠. 아말감 주변에 2차 충치가 생겼다가 아니라 아말감 한 대 주변에 치아 변색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치아 변색이죠. 이 환자 나이가 33세잖아요. 표면에 이런 거 변색이 좀 생긴 거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 한 70년 동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충치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기어이 인레이를 해서 파내서 치아가 더 빨리 파절이 되죠. 빨리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놔둬도 돼요. 다만 아말감이 수은과 은과 구리의 합금이기 때문에 중금속 제거를 위해서는 이걸 아말감을 제거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럼 제거를 하면 뭘로 하면 돼요?
네, 그냥 레진으로 떼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빠져갖고 온 경우, 자, 빠진 걸 떼우면 되지만, 이렇게 아말감이 또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이 탈락된 원인은 뭐다? 네, 교합에 있다. 그러니까 교정을 했었어야죠. 교정 안 한 환자 잘못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요걸 확대해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뭐 좀 까만 게 좀 심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안 팠어요. 그냥 여기다 약품 처리하고 레진 막았어요. 레진 막아서 끝난 거예요. 이게 치료가. 그리고 교합지 좀 찍어봤는데 교합점도 좀 잘 물리게 됐네요. 시술이 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교합지 찍고 교합 간섭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간섭점 다 없애고요. 자, 요걸 바이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하악 바이트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방금 레진 수복한 여기 교합점이 엄청 잘 찍히네. A 교합점, B 교합점, C 교합점인데 A 교합점, B 교합점, C 교합점 잘 물리네. 여기가 뭐 가장 완벽한 자연치 상태지만 요 상태까지는 안 가지만 레진이 어느 정도 잘 물리고 있네. 근데 제가 한 레진이 반대쪽 여기 46번 오른쪽 어금니보다 교합 품질이 훨씬 좋네. 그럼 레진 치료가 아말감 치료보다 훨씬 좋네요. 그러네. 물론 조명희 원장처럼 교합 고수가 교합점을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나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파내가지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워가지고 교합점이 이 정도 품질이 나옵니까? 네? 나온다 칩시다. 나오기 하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치더라도 이 환자가 33세인데 교합 유도도 잘 안 나오는 이런 교합 구조를 가진 사람을 교합점을 잘 물리게 하고 이 교합점이 위치하에 충격을 줘서 잇몸병을 생기게 하거나 또는 교합 충격 때문에 이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이 환자가 앞으로 70년 동안 쓸 수 있게 교합을 이 환자를 따라다니면서 교합 조정을 해줄 자신이 있어요? 크라운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교합을 제대로 못 맞춰줄 바에는 저처럼 레진으로 해놓으면 레진은 자연 치아와 비슷한 그 치아 마모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크라운을 씌우면 치아가 마모가 안 돼요. 가장 최악은 지르코니 하는 거죠. 그러면 마모가 안 되니까 충격이 돼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 잇몸병이 생기죠. 대합치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레진으로 해주면 자동으로 치아가 마모가 되면서 교합이 맞아지면서 이 환자가 더 잘 쓸 확률이 높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제가 신경치료 01강 영상 예전에 만든 거 좀 봅시다. 자, 유튜브에 신경치료 01강을 검색하면 조명희 원장이 만든 영상이 맨 처음 나오잖아요. 신경치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자 보세요. 요런 환자가 왔잖아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이를 안 닦는 환자. 충치가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염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만 레진으로 막아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옆면에 충치 있던 거거든요. 여기 레진 수복하고 끝났잖아요. 네, 뿌리 끝 염증이 없어서. 이게 2019년 사진인데요. 지금 2022년까지 이 환자 저희 치과에 안 오고 있어요. 안 아프니까. 네, 이걸로 치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또 신경치료를 했냐? 오른쪽은. 아까 그 환자 오른쪽은 왜 신경치료를 했냐? 뿌리 끝에 염증이 있잖아요. 이건 크라운을 타치과에서 씌웠는데 크라운 하고 나서 크라운을 하는 행위 자체 또는 크라운 하고 나서 교합이 안 맞아서 충격이 누적되면 교합 충격이 누적돼가지고 신경이 죽었죠. 이런 건 뿌리 끝 염증이에요. 이런 거는 했던 크라운도 빨리 벗겨내고 신경치료를 해줘야죠. 이게 신경치료의 적응증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다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증상이 없으니까 일단 놔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크라운을 씌운 거죠. 이게 MTA로 해가지고 좀 밀도가 낮아서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경치료가 된 거예요. 스탠다드 사진을 찍어봤을 때 뿌리끝 염증이 없고 환자가 증상이 없고 까만 게 아무리 커도 신경까지 거리가 거의 한 5m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신경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신경치료하면 사기입니다. 범죄죠. 이걸 가지고 신경치료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돈을 번다. 범죄 행위에 의한 부당 이익이니까 이거는 환자한테 돈을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함부로 크라운 씌워가지고 한 10년도 못 쓰고 이 치아가 부러지거나 또는 대합치에 잇몸병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 하게 되는 비용도 치과 의사가 물어내야지 이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레진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요, 치료가.